오늘은 임대차법이 이제 시행된 지 2년 정도 흐른 상태에서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 제목은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 산다는 세입자, 애타는 집주인. 이런 큰 제목 하에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요. 어떤 집주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1년만 입주할 임차인을 찾아서 그것에 동의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1년 후면은 임차인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임차인이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임대인이 굉장히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임차인의 주장이 가능한 것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계약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의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됐고, 이렇게 임차인이 2년을 꼭 채우고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또 한 번 또 갱신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때 보통은 집주인이 우선이고 집주인이 갑이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서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임차인을 좀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2년까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계약 갱신도 일정한 요건 하에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주인도 자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집을 처분하고 싶을 텐데 처음부터 임차인이 1년만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임대인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뭐 다른 방식으로 이 건물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임차인을 구해볼 수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임차인이 저기 1년만 살겠다 하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2년을 주장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잘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법 쪽에 있는 분들도 좀 판단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임대인의 입장에 된다면 계약을 할 때 상호간에 특약을 했기 때문에 약정한 내용이 우선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법 조항상으로만 본다면 1년만 살고 나가겠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었어도 이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서 나는 그냥 임대차보호법대로 2년 동안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이 사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규정들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는 강행규정으로 봐서 위반되는 경우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모든 법조항들이 모든 경우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한다거나 그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굉장히 임대차 보호법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우에는 특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게 해야 되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임대차 계약하고 관련해서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해지 통보나 뭐 이런 적절한 과정에서 되도록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분쟁을 아예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